아. (71번을) 차례예요. 지금 바로 찍으십시오. 71번. 71번부터 73번까지가 쭉 도형하고 연관되어 있는 문제거든요. 도형편의 어떤 그 거리를 구한다든지 넓이 이런 관련되어 있는 건데, 지금 사실 그 접선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를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미분 그 22페이지 78번까지가 개수타 접선에 대한 얘기예요. 접선에 대한 얘기라고. 접선이 우리가 지금까지 풀었던 것만 가지고도 원래는 충분하거든요. 충분한데 요전에 그 얘기했다시피 지금 그 수능이 금년부터 10다시 가나하고 연계되는 문제 같은 경우에 틀림없이 비중이 전보다 늘어날 거기 때문에, 또 수학 2하고 연계되어 있는 문제들도 있거든요. 수학 2지만 수학 1하고 연계되어 있는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들을 여러분이 지금까지 공부한 상태에서 조금만 더 하면 다 끝날 건데, 이걸 나중에 새로 하려면 힘이 엄청 든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막 9층까지 올라왔는데 11층 가려면 2층만 더 올라가면 되잖아요. 근데 힘들다고 잠깐 밑에 내려왔다 다시 11층까지 가는데 엘리베이터 고장났다 이거야. 그럼 거의 죽음이라 죽음. 그래서 미분 21페이지 22페이지까지 해서 73, 74, 75, 그 다음에 76, 77, 78까지는 문제를 여러분이 풀어둬야 접선의 방식이라는 게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수학 1의 수열의 극한이라든지, 또는 실제로 어떤 수열 같은데 등차 수열과 연관되어 있다든지, 또 이미 공부한 그 변화과 도함수하고 연관되어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접선 문제들을 갖다가 상당히 그 다각적으로 풀 수 있어야 돼요. 이 문제들만 여러분이 아마 자꾸 그 느낌 때문에 이런 학생들이 문제 좀 더 많이 풀었으면 좋겠다는 성격 죽이세요. 알겠어요? 우선은 이 문제들을 여러분이 좀 충분히 파악하잖아요. 그럼 문제를 변형해봤자 다 그 범위 안에서 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그 접선에 대해서 쭉 공부를 했었는데, 접선의 기본 원리는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이거 보자. 접선의 기본 원리는 일단은 뭐 그래프가 이렇게 이제 그 곡선이 있으면 접선은 말 그대로 접하는 직선인데요. 직선이니까 이때 접선의 방식이라는 것은 직선의 방식이 된다 그랬죠. 그 직선의 방식 구하려면 두 가지 요소를 알고 있어야 되겠지. 그 두 가지 요소가 지나는 점과 기울기잖아요. 그 지나는 점이라는 것은 항상 접점으로 한다는 걸 조심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곡선 밖에 점이 주더라도 그걸 점이 주어지더라도 그건 지나는 점으로 하지 않고 접점을 반드시 지나는 점으로 한다는데, 어떤 문제들은 접점 좌표가 안 주어진 경우도 있어요. 그때는 접점 x좌표를 알파로 놓고 푼다. 이걸 기억해라. 되겠어요? 접점 x좌표가 안 주어져 있을 때는 접점 x좌표는 알파로 놓고 푼다.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라는 건 어떻게 구했느냐? 기울기는 주어진 식을 미분한 다음 x 대신에 접점 x좌표를 대입하는 거예요. 되겠죠?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그 선택해서 미적분학이라는 게 있잖아요. 미적분학에 가게 되면 그때도 역시 접선이 나와요. 접선이 나오는데 그때는 우리가 주어진 식을 미분했을 때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함수라고 그러죠. 따라해보세요. 함수. 근데 함수가 아닌 것도 있어요. 뭐 원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폼을 쓰는 건 함수가 아니야. 지금 함수가 아니라는 것은 x에서 y로의 함수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x에서 y로 함수는 x값이나 y값이 하나만 나와야 돼요. 근데 이런 건 보면 x값이나 y값이 이렇게 두 개 나오잖아요. 이런 것도 x값이나 y값이 두 개 나오니까 이거는 x에서 y로 함수 자격이 안 되거든요. 함수가 아닌 것을 음함수라 그래요. 따라해보세요. 음함수. 음함수란 말이 나왔으니까 양함수란 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양함수란 말은 거의 안 쓴다고. 왜냐면 우리가 뭐 이렇게 보통 뭐 5 그러면 이게 플러스 5 이렇게 플러스 보통 안 붙이잖아요. 5하고 마이너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것처럼 음함수에서 그 음이라는 걸 번역을 할 때 음이라고 했는데요. 음이 영어로 네거티브거든요. 네거티브란 것은 꼭 음이란 말만 있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 게, 함수가 아닌 걸 음함수라 한다고. 근데 음함수 같은 경우도 이런 이게 곡선이니까 분명히 접선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경우는 접점이라는 게 있겠죠. 접점이 있으면 그때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를 우선 구하려면은 주어진 식을 미분을 해야 되는데, 이때 이 주어진 게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함수의 미분하고 좀 상황이 틀려요. 그래서 어쨌든지 일단 도함수란 걸 구한다고. 우리가 미분한 식을 도함수라고 그랬잖아요. 도함수를 구한 다음에 접점 x좌표를 집어넣어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한다 그랬죠. 근데 음함수 같은 경우는 도함수를 구해보면요, 그게 x만의 식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x하고 y가 섞여 있는 경우도 있어요. 미루게 난 비교. x하고 y가 섞여 있다 이게. 섞여 있을 때는 접점에 x좌표만 집어넣는 게 아니라 접점에 y좌표도 집어넣어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거예요. 무슨 양이 있어요? 그럼 어쨌든지 일단 접선의 기본적인 그 개념은 그렇게 알아두세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두 가지 점을 항상 명심해야 되는데,
지나는 점은 졸면 안 된다. 신학기도 졸면 어떠니? 대연남고등학교 이름까지 얘기할까? 자, 여기 보세요. 하여튼 기본 개념은 접점과 접선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는 조현식을 미분한 다음에 x신의 접점 x좌표를 대입한다. 무슨 얘기죠? 그리고 지금 71번 문제를 풀기 전에 하나만 더 볼까요?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우리 요전에 언젠가 한번 분명 확인했을 텐데 y는 이꼴 x의 n승꼴의 그래프를 갖다 그리는 방법을 얘기했었거든요. y는 이꼴 x의 n승꼴 그래프의 특징이 이게 뭐 여기에 대해서 나열해 보면 y는 이꼴 x 제곱도 있을 거고 y는 이꼴 x 3승도 있을 거고 y는 이꼴 x 4승도 있을 거고 쭈르륵 나가다 보면 y는 이꼴 x의 99승도 있을 거고 y는 이꼴 x의 2n승도 있을 거고 2n-1승도 있을 거예요. 이런 꼴들을 갖다 우리가 좀 싸잡아서 y는 x의 n승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y는 이꼴 x의 n승꼴의 그래프 특성은 x가 0이면 y는 무조건 0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항상 원점을 지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 n에 관계없이 x가 1이면 1은 몇 승에도 1이니까 y도 항상 1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 이런 모든 그래프들은 원점하고 1,1을 반드시 지나는 그래프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차수가 상당히 높더라도 그래프를 그릴 때는 이쪽으로 좀 붙으세요. 그래프를 그릴 때는 별로 걱정하지 말고요. 일단은 이 모든 그래프들이 원점하고 1,1을, 원점과 1,1을 지난다. 그래서 이 두 점을 지나니까 오른쪽은 이런 형태의 곡선으로 간다는 걸 알아두면 돼요. 원점과 1,1을 지난다. 무슨 얘기겠지? 요게 이제 y는 이꼴 x의 n승 중에서 n이 1이 되는 경우는 곡선이 아니라 직선이잖아요. y는 이꼴 x는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도 원점과 1,1 지나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수가 2 이상이 될 때는 곡선이 돼가지고 이렇게 되고요. 문제는 오른쪽이죠. 왼쪽. 왼쪽은 어떻게 처리할 거냐 했을 때 지수를 구별했어요. 지수가 짝수가 되는 경우 2라든지 4라든지 또는 여기 보면 2n승이라든가 이렇게 지수가 짝수가 됐을 때는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해도 y값은 변함이 없잖아요. 왜냐면 x를 제거나 마이너스 x를 제거나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지수가 짝수일 때는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해도 값이 똑같다는 것은 딱 이렇게 돼 있으면 0이 있으면 x일 때 값하고 마이너스 x일 때 값이 똑같다 이거야. y값이 같다. 그래서 그래프는 y축 대칭이 되는 거니까 이런 형태의 포물선이 되는 거예요. 난 이 적분에 또 나와요. 이 기본 개념을 알고 있어야 돼. 이게 무슨 얘기겠죠? 그런데 만약에 지수가 홀수일 때 3승이라든가 99승이라든가 또는 2n- 이렇게 홀수잖아요. 홀수일 때는 y는 이꼴 x 3승 하나만 봐도 알겠지만 여기다가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해 보세요. x에 마이너스 x 대입하면 y는 마이너스 x 3승 이렇게 되잖아요. 그 값의 부호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x일 때 값하고 마이너스 x일 때 값은 부호가 바뀌니까 이때 y값의 부호가 바뀌어서 그래프는 이렇게 원점 대칭인 상태가 돼요. 그래서 왼손을 내리게 된다 이게. 이렇게 원점에 관하여 점대칭인 그래프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1일 때 값은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이해하시겠죠? 그럼 여러분이 이제 그래프는 물론 이게 이런 그래프가 동시에 몇 개가 나오면 얘들 사이의 상관관계도 알아야 되겠지만 하나만 나왔을 때는 개형을 그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개형의 그래프가 이렇게 되냐 이렇게 되느냐 즉 왼손을 드냐 내리냐 이런 여부는 지수에 따라서 결정하면 되고 뭐 굳이 무리하게 외우지 않더라도 생각보다 그래프는 간단하다 이런 걸 기억해 두라고. 그러면은 지금 그 71번에 나온 문제가 지금 이런 그래프가 있죠. 여기 보세요. y는 4분의 1, x의 4승 플러스 3. 이 그래프를 뭐 꼭 그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이런 그래프를 그릴 때도 뒤에 플러스 3은 별로 신경 쓸 필요 없어. 왜? y는 4분의 x 4승이라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플러스 3이 돼 있다는 것은 y값은 이 값에 3을 더한 거니까 그래프가 3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y는 이꼴 x 4승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알겠지만은 소위 이제 이 아까 우리 이런 상태에서는 봤었죠. 이런 상태 보니까 이 그래프는 y축 대칭인 우함수였어요. 그래서 얘도 그래프가 y축 대칭인 우함수야.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된다. 다만 지나는 점은 x가 1일 때 꼭 1을 지나는 건 아니죠. x가 1일 때 y는 4분의 1이니까 1,4분의 1이라는 점을 지나는 이게 지금 y는 4분의 1 x 4승 그래프라고. 이 그래프에다 플러스 지금 3을 했잖아요. 71번입니다. 3을 했으니까 그래프가 3만큼 어떻게 돼요? 올라가요. 3만큼 올라가도 그래프는 y축 대칭을 유지하겠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문제가 이런 y는 4분의 1 x 4승, y는 4분의 1 x 4승 플러스 3이라는 그래프가 있는데 아마 이 그래프는 이런 형태로 될 거라고 짐작할 수 있겠죠. 이렇게 y축이 있으면 3만큼 올라갔으니까 뭐 이 3 올라갔을 거고 이게 x축이 있고 원점 이렇게 돼 있을 거라. 이게 y는 4분의 1 x 4승 플러스 3 그래프 개형은 이렇게 될 거다. 그런데 문제는 원점에서 이 곡선에다가 두 접선을 그었다. 그럼 접점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때 그 두 접점하고 원점이 이루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눈치챌 수 있는 건 뭔가? 원점에서 이 곡선에다가 접선을 두 접선 그러면 접선에 하나 이렇게 긋고 또 하나 접선 또 이런 형태로 이렇게 그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게 접점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보통 그 눈치가 있는 게 아니니까 이 그래프 자체가 y축에 대해서 대칭 관계에 있으니까 이때 두 접점의 y값은 어떻게 되겠어요? 같겠죠? 그러니까 두 접점하고 원점을 연결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이 얘기는 결국은 접점을 좌표 구하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이 접점의 x좌표 알면 이 길이를 아는 거니까 이 길이 2배 하면 이게 밑변의 길이가 나올 거고 접점의 y좌표가 바로 이 삼각형의 높이가 되겠죠. 이런 삼각형의 넓이 구하라는 것은 결국은 한 접점의 좌표만 알면 되겠어요. 굳이 2개 구할 필요 없이. 되겠어요? 정신 차리고 자세 바르게. 왜 눈이 갑자기 토끼가 됐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정신 바짝 차리라니까. 그러면 이런 문제는 지금 일단 이 접선의 식을 접선의 식이 이제 좀 원점에서 그은 접선이에요. 원점에서 그은 접선인데 이 원점은 놔두고 일단 접점의 좌표가 안 주어진 거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접점 x좌표를 뭘로 놓고 푼다 했어요? 알파로 놓고 푼다. 1,3면에서 하나 잡았으니까 알파는 양수가 되겠죠. 그러면 접점의 y좌표는 뭐가 돼요? 접점 x좌표가 알파니까 그때 y값은 접선도 잠깐 가있어. 그때 y값은 x에다가 알파를 집어넣을 때 y값, 여기다 알파를 집어넣으니까 그때 y값은 4분의 1 알파의 4승 플러스 3이 접점 y좌표가 된다. 그럼 접점 x좌표, 접점 y좌표 나왔으니까 기울기만 설정하면 되겠죠? 접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해요? 주어진 식을 미분한 다음에 x에다가 접점 x좌표 집어넣지. 상수는 미분하면 없어지고 이게 미분하면 얼마 됩니까? x3승이에요. x3승에다가 미분한 x3승에다가 x의 알파를 집어넣으니까 기울기는 알파 3승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이런 경우 보면 접점의 x좌표, y좌표 또는 기울기가 이렇게 이 미지수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이럴 때는 우리가 접선의 방식을 작성할 때 이런 방법을 시작을 했어요. y 마이너스 접점 y좌표 이퀄 y 마이너스 접점 y좌표는 아까 구해놨어 4분의 1 알파의 4승 플러스 3. 그 다음 기울기 여기다가 알파 3승을 써주고 그 다음 여기에 x 마이너스 접점 x좌표니까 이렇게 쓴다 이게야. 그 다음에 접선의 방식을 구하라는 게 아니니까 이걸 더 정리하면 안 돼요. 일단 이렇게 나 여기까지 되겠어요? 그럼 우리가 이 접선의 방식을 이제 이렇게 딱 작성은 해놨는데 이 접선은 원점에서 그은 접선이라 했잖아요. 원점에서 그은 접선이니까 원점을 지나게 되겠죠. 원점을 지난다는 것은 여기에 x하고 y 대신에 0,0을 집어넣었을 때 이 식이 어떻게 된다? 성립한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더 이상 정리하지 말고 x에 0 집어넣고 y에다 0 집어넣는데 성립한다. 여기서 우리가 알파 값을 챙기면 돼요. 알파 값 구하면 접점의 좌표 나오고 접점의 좌표는 삼각형 넓이 구하는 건 시간 문제라 이게. 계산하면 되니까 지금 여기가 무슨 알겠지? 그럼 여기서 이제 더 정리하면 되겠네. 여기 전개하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알파의 4승 마이너스 3. 정시하래라! 마이너스 알파의 4승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알파 4승이 저쪽으로 플러스 알파 4승이 되는 거니까 결국 이게 4분의 3 알파 4승 이퀄 0 이렇게 될 거예요. 양면이 3으로 나눌 수 있겠네요? 3으로 나눌 수 있겠지? 3으로 나누니까 이렇게 되고 3으로 나누니까 이렇게 되고 3으로 이렇게 돼요. 양면 4 곱하니까 계속 계산이 복잡하다 이거. 하여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양면 4를 곱하면 알파의 4승 마이너스 4 이퀄 0 이렇게 되겠지. 정신 바짝 차리고 그럼 여기서 알파 4승 마이너스 4는 알파 4승은 알파 제곱의 제곱이나 마찬가지고 4는 2의 제곱이니까 이게 실례가 안 된다면 알파 제곱 플러스 2하고 알파 제곱 마이너스 2를 곱한 것은 0 이렇게 처리될 거 아니야. 그런데 알파라는 것은 교점의 x좌표, 접점의 x좌표지. 접점의 x좌표니까 무슨 수가 돼야 돼요? 지난주에 했었는데 실수. 또 x좌표는 실수잖아. 그럼 실수는 제곱해가지고 실수는 제곱해서 음수가 나올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건 어차피 0이 안 되겠지.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더 같으니까. 얘 자려면 자고 앞으로. 지금 자는 학생은 없지만 지금 예비 학생이 한 명 딱 발견됐어. 자려면 그냥 푹 자고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것을 분명히 구별하세요. 이게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너무 공부할 게 많아요 앞으로. 구별이 안 된다고. 무슨 얘기 있어요? 졸리면 그냥 딱 나가서 옥상 같은 데 자요. 혹시 밖에 눈이 나올 줄 알아요? 눈 맞고. 아니면 에베레스트인가 어디 거기를 가든지. 가서 떨어져 죽든지. 분야기 하면 안 되잖아요. 이용할 건데. 어떻게 하면 좋아하죠? 0이 안 되는 거 알겠지? 그럼 결국 이거 0이 되겠지. 이거 알파 제곱 마이너스 1이 0이니까 알파 제곱은 얼마다? 2. 그럼 이제 여러분 이제 조금 숙달되면 금방 그것도 바로 알파 제곱은 2다. 알파는 제곱을 띄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를 씌우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는 이게 2가 나오고 하나는 루트 2가 나오고 하나 마이너스 루트 2가 나오겠죠. 근데 우리가 알파를 1,3면 쪽에 잡았으니까 이 알파는 이제 루트 2가 돼 이렇게 뻔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루트 2가 된다 이게. 이게 루트 2면 이쪽 이제 당연히 마이너스 루트 2가 될 거고요. 그럼 우리가 이런 삼각형의 넓이 구할 때 밑변의 길이는 2 루트 2가 되겠죠. 높이는 x가 루트 2일 때 그때 y값이죠. x가 루트 2일 때 y값, x가 루트 1일 때 y값 아까 그래프 여기 있네. 여기다가 x에다가 루트 2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응? 그러면은 루트 2의 4승은 루트 2를 제곱한 다음에 또 제곱하는 거지. 그러니까 일단 제곱하면 2가 될 거고 2를 또 제곱하니까 4. 4에다 4분의 곱하기 1이 돼서 결국 이게 4 이렇게 나와요. 그럼 얘기는 다 끝났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게 이런 삼각형의 넓이인데 높이는 4가 되고 밑변의 길이는 루트 2 마이너스 2니까 2 루트 2. 그래서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이렇게 하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을 거다. 이 약분 넣고 나니까 답은 얼마 되겠어요? 4루트 이렇게 풀자는 얘기예요. 그럼 이 문제는 접선에다가 또 무슨 뭐 삼각형 넓이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는 것처럼 뭐냐면 별건 아니에요. 기본적인 개념은 이겁니다. 접점 x 앞에 안 주어져 있지? 그럼 어떻게 한다? 알파로 놓고 푼다. 알겠어요? 접점 x 앞에 아니면 알파로 놓고 푼다. 그 다음에 또 y는 이꼴 x 하승이라든가 이런 그 개형, 그런 개형들이 절대 어려운 게 아니니까 차수들이 좀 높다고 겁날 필요 없다 이런 얘기예요. 이론 설명 추가될 건 없어요. 지금부터 좀 문제만 풀 거예요. 자, 그 다음 72번 문제 볼까요? 72번은 다음 시간에 제가 이거 설명하면 이런 그래프들을 보는 것은 어렵지가 않아요. 이제 어차피 우리 극대역수 곧 들어갈 텐데 지금 뭔가 원점을 지나면서 y는 72번입니다. 72번. 원점을 지나면서 y는 x의 4승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8에 접하는 접선의 접점을 P라 하자. 선분 OP의 길이를 구하라. 선분 OP의 길이를 구하라는 얘기는요. 이 P가 지금 아까 좀 전에 접점이었어요. 접점. O는 지금 원점이고요. 선분 OP의 길이를 구하라. 자, 집중. 여기 봐. 지금 얘기가 뭔가 하면 이런 함수가 있다 이거야. 이런 함수가 있는데 원점에서 이 함수에다 접선을 그었다. 접선 그었을 때 그 접점을 P라 하자. OP의 길이를 구하라. 그 말은 바로 원점에서 접점까지 거리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 접점을 좌표 구하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잖아. 우리가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라. 요즘 수학 1시간에도 했지만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려면 x 좌표 차이 제곱, y 좌표 차이 제곱 더한 다음에 루트. 알겠어요? 그런데 우선 여러분이 이런 그래프에서 별로 겁을 내서는 안 되는데요. 이 함수도 잘 보면요. 이게 그 우함수예요. 우함수는 y축 대칭 함수야. 왜냐면 지수가 다 짝수로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x에다가 마이너스 x 대비해도 값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지금 이 y축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 x는 마이너스 x잖아요. x일 때나 마이너스 때 값이 항상 똑같다는 건 그래프 자체가 어떤 형태든지 y축 대칭인 함수다. 그 우함수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이런 형태의 우함수가 이 y축이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좌우 대칭인 이런 우함수가 된다고. 사실 그래프를 여러분 잘 몰라도 관계없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원점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게 이렇게 자 보세요. 우리가 이 점도 8이라는 거 알 수 있죠. x가 0일 때 y가 얼마예요? 8. y절편 8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 4차 함수가 있다 이게. 이 그래프 개형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극대역수 들어가기 전에 그래프 개형을 할 거거든요. 그때 다시 한번 보면 되고요. 전에 방정식 부등식 편에 했을 때 제가 부등식을 때 한번 설명한 바가 있어요. 지금 하여튼 이런 4차인데 최고 청력수 플러스 이런 꼴이 된다. 또 이거 막 그래프를 모르겠다. 별 신경 쓰지 마라. 그런 곡선이 있다고 생각하라. y축 대칭이다. 그러면 문제는요. 원점에서 그은 접선의 접점을 P라 하자 그랬죠. 물론 P가 이쪽에도 있을 수 있겠지. 근데 왜 굳이 그걸 구별을 안 했을까요? 원점에서 거리가 어떻게 돼요? 같을 게 뻔하니까. 그래프가 y축 대칭이니까 거리 같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P는 뭘로 학생들이 봤든 상관이 없겠죠. 성격 나쁜 사람은 이쪽에 x가 음인값으로 보면 되고. 알겠어요? 일반적이면 이쪽으로 보자 이게. 그러면 이런 경우 이제 접선인데 문제는 그렇다면 조금 전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잖아요. 원점에서 그건 접선이잖아요. 근데 이런 문제들을 접선을 다는데 접점 좌표가 주어지지 안 주어지세요? 안 주어지세요. 접점 좌표를 알아야 이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하죠. 그럼 접점 x 좌표를 일단 뭘로 놔요? 알파. 접점 x 좌표를 알파로 놓으면 접점 y 좌표는 x에다 알파를 집어넣으면 되니까 알파의 4승 마이너스 2알파 제곱 플러스 8 이렇게 돼요. 접점 좌표. 접점 x 좌표 이렇게 되고. 되겠죠? 기울기는 어떻게? 기울기는 주어진 식을 미분한 다음에 x에다가 접점 x 좌표 집어넣은 거죠. 따라서 기울기는 미분하니까 4x 3승 마이너스 4x 이렇게 나갈 거 아니에요? x에 알파를 집어넣어서 하면 4 알파의 3승 마이너스 4알파 이게 바로 접선의 기울기가 될 거라 이게. 이렇게 되겠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접선 방식을 작성을 한다. 왜 작성하는지 알겠지? 왜? 그 접선은 원점에서 그은 접선이니까 원점을 지나갈 거다. 이 점을 착안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접선 방식은 완성하지 말라 했어. y 마이너스 접점 y 좌표. 알파의 4승 마이너스 2알파의 제곱 플러스 8 이퀄 기울기 있습니다. 기울기. 자, 기울기 여기에 4 알파의 3승 마이너스 4알파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접점 x 이렇게 쓴다 이게. 초원에서는 이거 정리하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무슨 얘기겠지? 제가 초원 한다 했으니까 실제로 초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런 거 오해하면 안 돼요. 바보예요, 그럼. 그럼 바보고 말고. 자, 이 접선 만들었지? 접선은 원점에서 그은 접선이에요. 원점에서 그은 접선이니까 우리가 xy 대신 00 집어넣으면 성립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xy 대신에 0 집어넣는다는 게 무슨 의미냐? 00 대입함으로 해서 이 식은 알파에 관한 방식이 되는 거죠. 알파에 관한 방식이 나와야 알파 값을 구할 수 있잖아요. 알파 값 구하면 당연히 이 점의 좌표가 알 수 있으니까 바로 이 길이를 구할 수 있다 이게. 되겠어요? 알파 구해보자. 자, 그럼 여기서 전개 일단 마이너스 알파의 4승 플러스 2알파 제곱 마이너스 8 이렇게 하니까 마이너스 4알파의 4승 곱하니까 플러스 4알파의 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아우 만만치 않네요. 네, 이렇게 해서 일단 구한다 이게.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4알파 4승 넘어가니까 이게 3알파의 4승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4알파 제곱, 여기 2알파 제곱, 이렇게 슉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2알파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8 이퀄 이렇게 됩니다. 이게 되겠어요?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럼 이거 인주분해 할 수 있겠죠. 이런 걸 참고로요. 이런 식을, 이 식 보세요. 이런 식을 복 2차식이라 그래요. 한번 따라해주세요. 복 2차식. 복 2차식. 저는 옛날에 이게 발음을, 수학을 고등학교 때 배울 때 확실히 못 들어가지고, 저 고1 때 이 복 2차식을 공부했는데 귀여운 중3 때, 퍼 놀지. 고등학교 1학년 때 미뤄야겠다고 겨울에 예비반이 있잖아. 그런데 막 복 2차식, 복 2차식 해서 제가 필기를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복 2차식. 그리고 이제 본 거야. 뭘 보겠다는 건지, 이건 도대체, 도대체 보기 차라는 건 뭘까? 지수가 다 짝수로 돼 있어서, 지수가 다 짝수로 돼 있는 복 2차식, 중복돼 있는 2차식입니다. 알겠어요? 이런 경우는 굳이 치환할 필요 없이, 어차피 알파 제곱, 그걸 제곱한 게 알파 4승이니까, 그냥 이렇게 3알파 제곱, 알파 제곱,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그 다음 여기는 8이니까, 나중에 2를 의식한다면은 2, 4, 8이네. 그러면 4, 2,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럼 2, 3은 6, 플러스 4,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이퀄 0 이렇게 되고. 아까 봤지만, 알파라는 것은 접점 X좌표죠. 좀 쉬었다 할까요? 접점 X좌표야. 접점 X좌표니까 실수야. 실수는 제곱이면 0보다 크나죠? 0보다 크면 4를 더하면 이건 양수기 때문에 0이 될 수가 없죠. 결국 이거 이퀄 0이잖아요. 자, 여러분 이런 데서는 느낌을 받으세요. 만약에 너무 시간이 없잖아요. 이런 비슷한 문제가. 그냥 루트 2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보세요. 알겠어요? 이 문제 두 개가 이미 그렇게 지금 된 걸로 봐서 이게 심상치가 않아요. 소문은 내지 말고. 소문이 나겠구나, 참. 알파 제곱 마이너스는 0이죠. 알파 제곱 마이너스니까 알파는 루트 2. 그래요? 그러면 이게 루트 2가 된다. 또 루트 2가 나오는 그 근거는 알파 제곱은 2다에서 나왔던 거죠. 알파 제곱이 2니까 여기 보세요. 알파 제곱이 2죠. 알파 제곱이 2니까 여기 알파 제곱에다가 2를 집어넣을 수 있고, 그렇다면 알파 4는 그걸 또 제곱한 거니까 4가 되면서 고맙게 4에서 4 빼니까 사라지고 플러스 8만 남게 되죠. 따라서 이 점의 y좌표는 그림이 지금 잘못되어 있지만 잠깐 뭉개져라. 이게 8 이렇게 나왔다. 이게. 됐어요? 안 됐어요? 근데 구하는 게 뭘 구하랬어요? 바로 원점에서 P까지 선분 OP의 길이를 구하랬지. OP 길이 구하려면 두 점 사이 거리 공식, 즉 0,0하고 루트 2,8 사이 거리 공식을 이용해도 좋겠지만 어차피 일이 이렇게 된 바에야 이 거리 구한다는 게 이런 직각삼각형의 빗변 구하는 거니까 그냥 가볍게 피타고라스 일을 생각해도 괜찮겠어요. 이 길이는 얼마 되겠어요? 루트 2가 되고, 이 길이는 얼마가 돼요? 8이 되니까 루트 2하고 8을 각각 제곱해서 더한 다음에 루트. 되겠어요? 루트 2하고 8을 각각 제곱해서 더한 다음에 루트 이렇게 씌우면 되겠죠. 루트 2를 제곱하니까 2가 되고요. 8을 제곱하니까 8, 8은 64 더한 다음에 루트 씌운 게 답이 된다 이게. 결국은 얼마예요? 루트 66 이렇게 되겠죠. 그런 답이 있나요? 있네. 루트 66. 무슨 알겠죠? 자, 그 다음 프린트 21 미분 21, 미분 22 보세요. 미분 21, 미분 22는 어디 하나에다 여러분이 다 별을 하나 쳐두세요. 요게 접선 마지막이면서 미분 딱 중간 정도로 지금 지나치고 있는 건데요. 원래 이거 그 미분 21, 22 이렇게 하지 않고 이게 그 접선의 방정식 이렇게 쭉 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접선의 방정식이 너무 말이 길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이 이렇게 돼서 78번까지 가고 있다는 것을 나중에 인식하고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러다 보면 나중에 미분에 막 128번, 132번 이런 머리 터지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밑에 계속해서 극대액수 1로 이어집니다. 해서 끊어갑니다. 무슨 알겠어요? 미분이 끝났다 생각하지 말고 73번부터 보죠. 자, 7번 보세요. 73번 문제는 문제 자체 별표예요. 중요합니다. 자,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에 대해 서로 새로운 것을 공부하는 건 아니고요. 새로운 걸 공부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를 혹시 다른 일반적인 뭐 좀 이상한 형태로 나온 듯한 했을 때 이런 걸 어떻게 풀 거냐 이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요. 73번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73번은 y는 x 3승 마이너스 4x, y는 x 3승 마이너스 4x 이런 그래프가 있대요. 여러분 아마 이런 그래프를 굳이 그려라고 얘기한다면 우리가 대충 그 모양은 그릴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x 3승 계수가 플러스죠. 이따 극대극수에 또 얘기할 거야. 전에 그 방정식 푸는 시험 때 얘기했었어요. x 3승이 최고차계수 플러스면 오른손을 든다. 오른손 들어! 이런 꼴이 된다. 자, x절편 구하려면 x절편은 y를 0으로 넣으면 되겠죠. 자, 이거 0으로 넣으니까 x 꺼내면서 x제곱 마이너스 4 이퀄 0이니까 결국 x절편은 0하고 2하고 마이너스 2가 돼요. 그러니까 0, 2, 마이너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래프는 이렇게 오른쪽에 올라가는 이런 꼴이니까 이런 형태가 된다. 지금 이 그래프는 당장 몰라도 관계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지금 y는 x의 3승 마이너스 4x 이런 그래프예요. 야, 이거 미치겠다. 오히려 내가 수업하면서 막 봐. 수업하면서 막 졸려서 이렇게 하고 애들은 제 못 졸게 하려고 막 책상 두드리고
집에 숟가락 가지고 와가지고. 알겠어요? 그래서 좀 좋을만 하면 막, 방해 공작하고. 또 제 휴대폰 번호 알아내가지고 애들이 막 동시에 진동 쏘고. 알겠어요? 그래서 잠을 깨게 해야 되는데. 이게 반들이 뭐냐고, 이게. 그러니까 혹시 제 수업 듣는 학생 제가 얼마나 목소리가 거지 같은지 알겠어요. 원래 밖에 나가면 참 목소리 좋다는 얘기 듣는데. 남들은 뻥이지만 절대 그게 아니다. 옛날에 저 KBS 어떤 안테나란다. 아나운서가 말을 잘못했어. 제가 전에 언제 그 KBS의 약속이라는 주제로 한번 출연한 적이 있었는데, 좀 쑥스러운데, 약속이란 그 주제로 내가 출연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끝나고 나서 아나운서가, 그 목소리가 굉장히 좋다고, 나중에 아나운서 같은 거 하면 어떠냐고, 말도 좀 또렷또렷하게 빠릿빠릿하게 잘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자, 믿기지 않겠지만, 제가 가끔 이제 그 성당회라든지 이런데, 뭐 요새는 거의 못 나가고 있지만, 안 나가는 게 아니에요. 못 나가는 건데, 성당에 가면 그, 성가 경연대회 같은 게 있어요. 그럼 제가 항상 끼는데 물론 사람이 부족해서 할 수 없이 끼긴 끼지만, 그래도 항상 그래도 1, 2등을 했었다고. 그 성당 얘기하고 뻥치겠어요? 수업만 하면 목소리가 이상해. 내가 들어봐도 짜증나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왜 이게 짜증이 나야 되느냐? 안 그러면 자. 저 마지막으로 하나 밝히겠습니다. 제가 대학 때 음악도 하실 DJ도 했거든요. DJ 목소리 나쁘면 된 줄 아세요? 지금 막 쫙 음악 시는데. 자, 지금부터 호텔 캘리포니아를 틀겠습니다. 이거 안 된다 이거야. 바로 잘립니다. 목소리는 부드럽게. 알겠어요? 그죠? 저게 음악인지 목소리인지 멘트가 없으면 오히려 더 섭섭하고 이렇게 나가야 된다고. 전문 DJ가 아닌데 하도 그 음악 다시를 자주 갔더니 그 집 주인이 지금 DJ가 잠깐 비었다고 잠깐 들어와서 좀 봐달라고. 별 공부 안 해도 되니까 제가 딱 끼고 있으니까. 내가 아는 곡만 틀어줘도 뭐 몇 시간 충분히 때울 수 있으니까. 신청서 들어오면 다 무시해버리고. 알겠어요? 그래도 다 목소리 좋다 그러던데. 이 수업 시간에 봐. 지금 조는 2명 조심해라. 알겠어요? 이러면 나중에 그 노인 돼가지고 얼마나 취해요. 목소리까지. 우아해야죠, 우아. 어디다가, 하여튼 이게 그래프 이렇게 됐어요. 알겠어요? 지금 설명 무지무지 중요한 얘기야. 자, 내가 하나 물어보겠어요. 여러분. 주어진 식을 미분하면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접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해요? 미분한다. 다시 접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해요? 미분한다. 접선의 기울기 어떻게 해요? 미분한다. 접선의 기울기 어떻게 해요? 미분한다. 접선의 기울기 어떻게 해요? 미분한다. 좋아요. 그러면은 73번 문제는요. 두 정점이 있는데요. 원점하고 3,15라는 점이 있대요. 그러면 원점하고 3,15면 이거 한 번만 딱 하는 걸로 끝냅시다. 앞으로 더 공부할 필요 없이. 여기 봐. 봐봐. 이렇게 해서 이게 y는 x의 3승 마이너스 4x. 이 문제는 너무 중요해요. 안 나와도 중요해. 원점하고요. 원점하고 3,15라 그랬죠. 3,15니까 3,15. 여기 뭐 3,15, 3,15인 점이 있다. 그 x에 30은 넣으면 15가 나오나 보죠, 뭐. 나와야 될 텐데, 이거. 안 나오면 안 되는데. 무슨 양이겠죠? 이 곡선상의 점이니까. 그러면 이제 이 점하고 이 점이 있는데요. 이 두 점은 정점이에요. 고정되어 있는 점이죠. 정점이고요. 한 점이 동점이 있는데, 그 동점은 곡선상에 있는 점이에요. 원래 곡선상에 있는 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얘기를 않는 게, 그 점이 a,fa라고 그랬죠. a,fa라는 게 뭐예요? x가 a일 때 y는 반드시 a가 된다. 지금 현재 y는 이꼴 fx라는 그래프가 주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 동점 a,fa는 이 곡선상을 움직이고 있는 점이에요. 되겠어요? 곡선상을 움직이고 있는 점인데 여기에서 이 문제가 지금 중간에 내가 좀 잠깐 시비를 걸렸는데 밑에 딱 누가 해놨네. 단 a는 0과 3 사이라고 그랬지. a는 0과 3 사이. 지금 현재 동점 a,fa가 있다 했어요. 이게 지금 y가 지금 바로 fx거든요. 그런데 a,fa인데 이 a라는 게 동점 x좌표인데요. 그 a는 0에서 3까지 범위 있다 그랬죠. 그 얘기는 동점은 이 사이에서, 즉 이 두 점 사이를 곡선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동점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한 번만 들으면 끝이야, 이건. 이 두 점 사이를 움직이고 있는 이런 동점이 있다, 이게요. 되겠어요? 문제는 그 동점을 갖다가 P라 했는데요.
그때 이 두 점은 고정돼 있으니까 연결하고요. 동점은 움직여요. 움직이고 있는데 이 세 점을 연결한 삼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 이런 얘기예요. 귀엽잖아요, 문제. 무슨 양 있죠? 그럼 넓이 최대값 구하라 했을 때 결국은 P점이 움직이니까 삼각형은 계속 변하겠죠. P가 만약 여기 있으면 정신 차리고 P가 있으면 삼각형은 이런 삼각형이 될 거예요. 무슨 양 있어요? 넓이 최대값을 구하라 이런 얘기야. 그럼 어느 삼각형이나 밑변의 길이는 일정하죠. 밑변이 일정하지. 그러니까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뭐가 최대가 돼야 되겠어? 높이. 무슨 양 있어요? 밑변의 길이는 똑같으니까 이 높이가 최대일 때 이 높이가 최대가 될 때 넓이도 최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는 높이가 최대가 되려면 어느 점이냐? 그 점을 찾아라 이런 얘기야. 문제 파악됐죠? 근데 이런 거는 여러분 너무 그 신경 쓸 필요 없는 게 자 이쪽 잠깐 보세요.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지금 이런 꼴을 갖다 잠깐 어디 갖다 놓으면요. 여기 두 점을 고정했잖아요. 두 점을 고정하고 한 점은 이 사이로 움직인다 이거야. 이 사이로 움직이는데 그 움직이는 점 그 혹시 이 삼각형 이 넓이 최대값 구하라 문제고 우리가 그 착안 사항은 이 높이가 최대일 때란 얘기야. 높이가 최대란 건 이 점이 이 직선하고 직선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높이가 최대될 거 아니에요. 가장 떨어져 있을 때 점을 찾아야 되는데 그 찾는 것은 여러분이 얼마든지 여우처럼 할 수 있겠지만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와 그러니까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과 평행한 접선을 잡았을 때 접점이 바로 이 직선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점이 되겠죠.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럼 이 문제를 풀려면 우선은 뭘 찾아야 되겠어요?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먼저 찾아야 되겠지. 그래서 그런 기울기를 갖는 접선의 접점의 좌표를 찾는 게 중요해. 그 접점의 좌표를 찾으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삼각형 넓이 최대값은 그 다음부터 도형 얘기지. 밑변의 길이 두 점 사이 거리 구하고 높이는 점과 직선과의 거리 공식. 혹시 점과 직선과의 거리 공식 모르는 학생은 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점과 직선과의 거리를 내가 하여튼 하면 된다. 우리 뭐 앞으로 점과 직선과의 거리는 여러 차례 나올 거예요. 10-나에 도형편에 나온 거지만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여러 차례 나올 건데 우리 사실 지난주인가도 했었죠. 점과 직선과의 거리. 평행한 두 직선의 거리 때문에 했다고. 응? 자 그러면은 졸지 말고 자 그러면은 점과 직선과의 거리 공식이 하면 높이가 나오겠지. 높이 최대값이. 그럼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나누기 하면 삼각형 넓이 최대값을 구할 수 있다 이게. 문제는 이 점을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이 점이 뭐냐? 접점이야. 어떤 접점이냐? 얘하고 평행한 접선의 접점이라고. 그러니까 우선은 이 두 점을 지난 직선의 기울기, 즉 이 두 점을 지난 직선의 기울기를 먼저 알아야 되겠지? 그런데 이게 원점이야. 이게 3,15라고. 원래 두 점을 지난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공식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기울기 정도야. 저 중학교 실력도 충분하지. 이게 3,15니까 x가 3만큼 하면 y는 얼마만큼 하는 거예요? 15만큼 하는 거니까 기울기가 얼마가 된다? 기울기는 5가 된다. 기울기 5. 지금 또 졸면 저 카메라 비추겠어요. 내가 카메라 뭐 뒤에서 있으면 못 비출 것 같아요. 여기 앞에 거울 갖다 놓으면 돼요. 알겠어요? 거울 큰 거 갖다 놓고 내가 쫙 비칠 테니까. 이름을 어떻게 하냐고요? 나중에 자막 처리하면 돼요. 이메일까지 다 공개해가지고. 그리고 이메일 같은 거 문의사항 보내놨으면 제발 그 메일 박스인가 비우라는 게 그 뭐예요? 좀 웬만큼 좀 비우세요. 계속 번이만 보내. 왜 안 보내십니까? 뭐라고 물어봤는데 왜 얘기를 안 씁니까? 그리고 계속 자기만 보내는 거야. 보내면 계속 돌아오고. 그 증거를 찾기 위해서 보내면 또 돌아오고 그러면 그걸 갖다가 다시 점 연결해 있는 그대로 통째로 또 보내면 또 다시 돌아와서 지금 5번째 돌아오는 수도 있어요. 그 집에서 혼자 입이 이만큼 나왔을 거예요. 벽 보고. 메일도 안 보내준다고. 지금 어디 얘기하다 그렇게 됐니 이거? 하여튼 기울기는 5다. 그럼 얘기는 끝난 거 아니야? 자 준비. 기울기 5지. 접선의 기울기. 따라하세요. 접선의 기울기는 5. 그럼 접선의 기울기가 여기 가고 지금 현재 문제가 정신사 나오는데 일단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 이거하고 평행한 접선의 접점의 좌표를 찾아야 될 거라 이게. 근데 얘는 기울기가 5라는 사실 우리가 이미 알았으니까 그 접점의 x좌표를 구하려면 얘를 미분하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4가 되죠. 우리가 기울기를 알고 있을 때 접점의 좌표 구한다 그랬지? 주어진 식을 미분해서 5로 나. 그러면 미분했으니까 접선의 기울기야. 접선의 기울기가 5가 되는 것은 x가 얼마일 때일까? 이때 나온 x값이 바로 접점 x좌표죠. 그러면은 이게 뭐 어떻게 되나 이거 3x의 제곱은 넘어가니까 9. 그럼 x의 제곱은 3. 그럼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지. x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인데 이 지금 우리가 구하는 접점 x좌표는 아까 0하고 3 사이에 있어야 되잖아.
0하고 3 사이 있어야 되니까 격을 얼마 되겠어요? 루트 3이 된다. 루트 3. 따라서 이 접점의 x좌표는 루트 3이 되는 거죠. 지금 여기까지는 뭐 계산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풀어가겠다. 개념을 잡는 게 중요하다 지금. 눈 개슴칠에 감지 말아요 이거 진짜. 어떡 하면 좋아. 소문 다 나네 이거. 그럼 그때 접점 y좌표 나! 원래 주어진 그래프식 여기 있잖아 여기. 이 그래프식에다가 x에다가 루트 3을 집으면 그때 y값 나오겠지? 이거 알아야 나중에 점과 직선과의 거리 공식 구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x에다 루트 3을 집어넣으면 돼. 이 함수에다가 x에 루트 3을 집어넣게 되니까 x에 루트 3, 루트 3의 3승. 여러분 3승은 제곱한 다음에 한 번 더 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트 3을 대입하면 루트 3을 제곱하면 3인데 한 번 더 곱하니까 3 루트 3 이렇게 되고 여기다 루트 3 집으니까 마이너스 4 루트 3 이렇게 돼요. 계산 다 끝나고 나니까 마이너스 루트 3이 되는군요. 이렇게. 되겠어요?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얘기 다 끝났다. 그럼 결국 뭐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삼각형 넓이 최대값이니까 바로 이 점을 꼭정으로 하는 이런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그게 바로 넓이는 최대가 되겠죠. 되겠죠? 그럼 밑변의 길이는 두 점 사이 거리 공식 이용하면 되고 또 아까 여러 가지 뭐 끄적끄적 하면 되겠지. x좌표 차이제곱 y좌표 차이제곱 더한 다음에 루트 또는 이런 직각삼각형 하든지 뭐 이렇게 하고 제곱하고 그러니까 9 그 다음에 15를 제곱하니까 225 더한 다음에 루트 씌운 게 빗변이 될 거예요. 되겠어요? 됐어요? 안 됐어요? 그 다음에 높이는 이거지 높이. 높이는 어떻게 하면 돼요? 점과 직선과의 거리 공식 이용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 점과 직선과의 거리니까 이 직선의 식을 또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 직선의 식은 원점을 지난 직선이죠. 아까 기울기는 얼마였어요? 5. 기울기는 5였으니까 y는 이퀄 5x 이렇게 될 거예요. 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5였으니까. 이렇게 되겠어요? 그런데 지난 시간 얘기했지만 점과 직선과의 거리 구하려면 직선의 방식은 어떤 꼴이 돼야 된다 그랬어요? 몇 x, 몇 y, 뭐는 0 이런 꼴이 돼야 된다 그랬지? 그러니까 이거서 y가 이쪽으로 넘어와서 이 직선의 식은 5x-y 이퀄 0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럼 점과 직선과의 거리 공식 구하면 그게 바로 높이죠. 자, 점과 직선과의 거리 공식 지난주에 했으니까 보면 어떻게 돼요? x계수, y계수 각각 제곱해서 한 다음에 루트. 제곱하니까 25. 제곱하니까 1 더한 다음에 루트. 분자는 어떻게 했어요? 직선의 방식의 좌변을 그대로 쓴다고 생각하면서 x, y 대신 점의좌표를 대입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x하고 y 대신에 점의좌표를 대입해. 그 말은 이 점 루트 3과 마이너스 3을 대입해. 루트 3 대입하니까 5 루트 3. y에다가 마이너스 루트 3 대입하니까 플러스 루트 3. 거리는 음수가 나오면 안 되니까 절대값 처리해야 되는데 어차피 양수니까 절대값 쉬운 남아나. 바로 이게 높이가 되겠죠. 높이 최대값. 되겠어요? 그러면 계산하니까 분모는 루트 26분의 분자는 6 루트 3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럼 이제 우리 구해야 될 게 뭐야? 지금 넓이 최대값 구하는 거지? 자, 넓이 한번 작성해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넓이. 자, 넓이. 넓이는 밑변의 길이 이거 계산하니까 루트 234 밑변 곱하기 높이. 이 높이는 점과 직선과의 거리로 해서 우리가 구해는 거 이거죠. 이거는 루트 26분의 6 루트 3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얼마? 2. 이게 바로 넓이의 최대값이 될 거라 이게. 그 보기를 보니까 뭐 약분은 되나 본데요. 무슨 양 있죠? 그러면은 여기서 그 처리를 할 때 루트 234는 234가 26으로 나눠지나 보다. 234가 26으로 나오는 6 9, 54, 2, 9, 18. 맞네. 그러니까 결국은 234는 26 곱하기, 이거는 26 곱하기 9죠. 26 곱하니까 26을 쓰고, 루트 9는 3으로 빠져나가면 되죠. 아, 그렇게 되는군. 그럼 여기서 루트 26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2하고, 여기 2하고, 여기 약분하니까 3 이렇게 되죠. 그럼 다 남아있는 것은 3에다가 3 루트 3을 곱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얼마 되겠어요? 9 루트 3이 바로 넓이의 최대값이 됩니다. 되겠죠? 이 계산 과정이 좀 복잡한 게 아니라요. 지금 이런 그 두 점이 고정돼 있고 한 점이 곡선상에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때 그 삼각형 넓이 최대값 구하라 문제 푸는 순서는 아시겠죠? 어차피 1, 2초 안에 풀리지는 않겠지? 시간 잡아야 되겠죠? 이렇게 시간 걸리는 문제들은 풀 줄 알더라도 딱 시험지를 받았을 때 나중에 푸는 게 유리합니다. 알겠어요? 전반부에 너무 시간을 뺏겨버리면 그 문제에 대한 개념이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도 시간적인 부담을 갖기 때문에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 이건 내가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정 안 되면 안 풀어도 돼요. 왜냐면 한 문제 풀 때 두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그게 훨씬 먼저 우선권을 가져야 돼요. 그 절대 욕심 부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수학 문제는 1번에서 30번까지가 번호 순서대로 풀으라고 돼 있어요. 누가 감시해요? 아니잖아요. 문제를 먼저 탐색을 해야 돼요. 그 시간을 빨리빨리 별로 안 걸려서 정확히 풀 수 있는 문제들을 먼저 풀어야 된다고. 그러면 시간이 굉장히 남거든요. 그럼 상당히 안정적이에요. 난 이건 풀 수 있어 해가지고 만약에 6분 걸려갖고 풀었다. 계산 능력 안 돼가지고. 그럼 원래 한 문제당 3.3분에 풀게 돼 있는데 6분 걸려서 풀렸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한 문제 틀렸다는 얘기예요. 6분 동안. 시간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그리고 나중에 바보지도 하고. 난 이거 아니까 끝내 물건을 해야 된다. 그 성격 고쳐야 됩니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은 73번 문제처럼 삼각형 넓이 최대값 관하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딱 보면 가볍게 웃는데 다만 이 문제 푸는 데 있어서는 점과 직선과의 거리 공식 알아야 되겠죠. 점과 직선과의 거리 공식 혹시 모르는 학생은 메모해 놨다가 집에 가서 다시 한번 공부한다 그랬으면 점과 직선과의 거리 공식을 알아야 되는구나. 그 다음 또 하나는 지난번에 이미 우리 접선에서 진하게 다 공부했지만 기울기를 알고 있을 때 접점 x좌표 구하는 요령 어떻게 했었어요? 기울기가 3이다 그러면 주어식을 미분한 다음에 3으로 놓고 그때 나오는 x값 실수 x값이 바로 접점 x좌표다. 그런 점들을 이용하면은 73문제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요. 74번은 세 접점의 x좌표에 동그라미 치고 등차 수열에 밑줄 그으세요. 세 접점의 x좌표에 동그라미 치고 등차 수열에 밑줄 긋고. 아니면 뭐 세 접점 x좌표에 밑줄 긋고 등차 수열에 동그라미 치고. 알겠어요? 제발 보시죠. 등차 수열 공부했나요 혹시? 우리 지금 수학 1 시간에 진도 비슷하게 나갈 텐데 아마. 등차 수열에 어떤 학원은 뭐 좀 들어갔고 어떤 학원은 안 들어가고 그랬을 텐데 여러분들 이제 뭐 공통적으로 그때 자세한 이유는 그때 들어가고 지금부터 3차 방식의 세근이 등차 수를 이룬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둬야 됩니다. 알겠어요? 자, 시간이 지금 별로 안 남은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중요한 거다. 정신 바짝 차리세요. 자, 집중. 제가 접선의 방식 처음에 할 때 이런 얘기 했었어요. 접선의 방식을 구하려면은 그 접선의 방식 구하는데 기본적인 그 요소는 접점의 좌표하고 기울기잖아요. 근데 만약에 접점의 좌표가 주어지면 미분해갖고 접점의 좌표를 집어넣어서 기울기를 구해서 접선의 방식을 완성하면 되고 우리 조금 전에도 실습해봤지만 기울기가 주어지면 주어식을 미분해갖고 그 주어진 기울기로 놔. 그럼 거기서 접점 x좌표를 구할 수 있지. 그렇게 해서 구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접점의 좌표도 안 주어지고 기울기도 안 주어졌을 때 어떤 방법을 썼어요? 접점의 좌표도 안 주어지고 기울기도 안 주어졌다. 그때는 접점 x좌표를 알파로 넣는다. 지금 당장 따라서요. 접점 x좌표를 알파로 넣는다. 접점의 x좌표를 알파로 넣는다. 그래서 문제를 풀어나가면 돼요. 됐어요? 그런데요. 우선 하나. 세수가 등차수를 이룬다. 수학 1시간에 시간에 얘기한 바가 있는데 세수가 등차수를 이룬다 그러면 3차 방식 있잖아요. 3차 방식이 있는데 세근이 등차수를 이룬대요. 3차 방식 세근이 등차수를 이룬다 그러면 세근을 보통은 우리가 알파 베타 감마라고 놓잖아요.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놓는데 세근이 등차수를 이룬다 면 세근은 a 플러스 어떻게 a 마이너스 a 하도 안 나봐서 잘 모르겠다. a 플러스 t 이렇게 놓는다고. 자, 그럼 구석기 시대 때는 세근은 a 플러스 t, a 플러스 2d 이렇게 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세수가 등차수를 이룬다고 했으니까. 왜 이렇게 났을까?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놨을 때는 문자가 3개죠. 문자가 3개면 이걸 해결하려면 식이 몇 개 필요해요? 3개. 금방 끝난데 지금 너무 중요해.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렇지. 이루 말할 수 없지. 여기 봐.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로 놓으면 문자가 몇 개예요? 3개. 그럼 이 세 문자를 값을 해결하려면 식이 3개 필요하다고. 그래서 3차 방식은 근거의 관계가 3개가 나와요. 세근의 합, 두근씩 곱한 값, 세근의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세근이 등차수를 이룬다 했기 때문에 이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때는 세근을 이렇게 놨다 이거야. 그랬더니 문자가 A와 D란 두 문자로 줄었잖아요. 그런데 근거의 관계를 이용하면서 이걸 합하고 곱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모양새가 좋지 않다.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삼국시대 초기에 이렇게 나왔다 이거야. 정찰해야지. 제가 역사가 짧아서 삼국시대가 어딘지 잘 몰라요. 전 진짜 얘는 어떻게 그래갖고 내 고등학교를 다녔나 모르겠어. 제가 진짜 국사를 못하거든요. 전 고려가 고구려 준말인 줄 알았어요. 절대 농담이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을 보세요.
이게 이름이 문제야. 그러니까 내가 몰랐으면 남들한테 물어봤어야 되는데, 제가 옛날에 그 국사 지리 이런 데 막 험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5분밖에 안 남았다고요? 어떻게 하면 좋냐? 5분밖에 안 남았어요. 조금 5분 연장합니다. 5분 연장하겠어요. 제가 진짜 막 너무 무릎 꿇고 막 공부하고 있어요. 고등학교 때 잘해보려고 했는데, 공부를 참고서 해가 이제 막 호주 이렇게 돼 있잖아요. 호주를 열심히 공부를 해요. 막 호주에 대해서 뭐 어디 사막 제왕이 있고 뭐 외양이 또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보기에 오스트레일리아로 나오잖아요. 대학교 따랐다니까 그 같은 나라인지. 그러면 문제 풀면서 그러는 거야. 보기를 보면서. 야, 이게 이거 호주랑 비슷한 내용인데 내용이. 그리고 나는 또 오스트리아는 오스트레일리아의 준말인 줄 알았어요. 하도. 그러니까 이게 절대 지금 코미디가 아니다. 전 심각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공부를 못했어요. 우리가 지금 제일 황당하잖아 하지만 그래도 심각한 거예요. 얘는. 더 비화는 다음 타임에 이렇게 좀 쪼개서 하겠어요. 너무 또 45분 너무 딴 얘기 원래 딴 얘기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졸지 마라. 저 지금 연장해서 45분에 좀 저 연장합니다. 그게 좀 힘들더라고. 그리고 지리 시간에만 열심히 하고 인도 차이나 반도 이렇게 공부했잖아요. 근데 보기에 인도 지나 반도 이러면 저는 아니에요. 차이나하고 진화가 같을 거라고 생각을 못 한 거야. 차이나 써보면 자전거면 진화인데. 그래서 선생님들이 알 거라고 생각하고 막 하신 거예요. 야, 선생님 옛날에 공부 그렇게 못했는데 어떻게 대학을. 저희 때는 본고사가 거의 국영수 위주거든요. 본고사 거의 국영수 위주라고. 제가 이제 제일 못하는 게 지구과학인데, 지구과학은 340문제, 320문제 중에서 6문제 나와요. 객관식으로. 그것도 사지선택형이야. 그러니까 6문제를 참고서를 가지고 공부하는 게 좋겠어요. 까짓거 6문제면 그냥 차라리 긋는 게 나아요. 대충 공부하고. 320문제 중에서 6문제인데. 무시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무시를 하고 싶은데, 지구학 선생님이, 지금 선생님 성함을 좀 적겠어요. 살아계실 텐데, 서재생 선생님. 맞아. 서재생 선생님인데, 선생님 이름을 어떻게 지금까지 서재생, 지구학. 야, 선생님이 진짜 너무 인간적이신 거예요. 잘 보이고 싶은 거야. 이게 지금 처음 나온 얘기다, 이거. 내가 이러다 딱 끊고 수학하면 또 매일 온다. 선생님 몇 강 뭐 한 다음에 얘기한 거 계속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할 수 없이 하는 거. 미안합니다. 이 제자. 선생님 중에. 야, 선생님 너무 인간적인 거예요. 그래서 난 저 선생님한테 잘 보이고 싶은데, 잘 보이고 싶으려면 이제 시험을 잘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저희 반 아이들이, 저는 운이 좋게 꼈지만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에요. 장학생 반이라고, 거기에. 그 반 애들이. 그러니까 애들이 지구과학은 다 쉽다 그래갖고 다 맞아요. 지구과학, 지리 이런 거 다 맞아요. 객관식이 있고 사지선택형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저는요, 진짜 다른 과목에 비해서 지구과학은, 근데 지금도 기억이 나. 두꺼운 참고서를 샀어요. 그 6문제 때문에. 그래서 그냥 막 얘들은 영어 수학 공부하면 막 밑줄 그면서 외우고, 야, 진짜 헷갈리네. 그놈은 U자, V자 비슷한 놈, 그리고 우선 믿을 수가 없는 거야.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을까, 그걸. 과연 이게 진실일까? 믿을 수가 없어, 이게 되나. 게다가 왜 이렇게 말도 길어, 막 용어들이. 외우는 거 딱 질색인데. 그래서 열심히 해가지고 모의고사를 이렇게 봤어요. 모의고사 3월 모의고사. 여러분 3월 공부 보죠? 모의고사 딱 봤는데. 지구가 6개에서 몇 개 맞은 줄 아세요? 빵점이에요. 제가 이 빵점을 성의 없이 맞았으면 억울하지도 않아. 보기 4개 중에서요, 딱 봐요. 이건 절대 아니다. 딱 지우고. 이건 절대 아니야. 이 둘 중에 하나인데 막 기도도 하고 딱 찍고 있는데 6개가 완전히 틀린 거예요. 야, 참, 여러분 또 하나 믿지 않을 얘기 해줄까요? 제가 3월달 이제 모의고사 보잖아요. 전교에서 1등을 했어요. 전혀 믿기지가 않죠? 그땐 국영수 비중이 높으니까 이해하세요. 1등 했는데, 지구학 선생님께서, 이제 모의고사 결과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3학년 6반 이기용이가 모의고사 1등 했구나. 딱 했는데, 지구학 성적 보니까 빵점이야. 교감 선생님이, 저 사람 혹시 문제 있는 선생님이 아니야? 어떻게 전교 1등이가 이 빵점 할 수 있나? 근데 그 선생님 화났을 텐데 저를 딱 부르더니요. 그래. 그냥,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4월 달에 또 빵점 맞았어요. 4월 달에. 그래서 제가 4월 달 기억이 나요. 교무실에 끌려가서요. 그 순박한 그 선생님께서 화나시니까 진짜 무섭더라고. 이러고 있었어요. 무릎 꿇고. 왜냐면 넌 고1이야 이거야. 어떻게 연타로 너희 반 애들 거의 다 6점 다 맞는데 만점.
너 어떻게 연달아 이 빵점 맞으면서 치사하게 또 전교 1등을 할 수 있냐, 이거야. 그래서 선생님 완전히 열받으신 거죠. 맞진 않았는데요. 막 눈물이 나더라고. 너무 억울해가지고. 세상에 내가 그 지구과학 진짜 대학 입시 필요도 없는 거 그거를 갖다 선생님 잘 보려고 이렇게 두꺼운 책을 사가지고, 야, 그걸 그렇게 공부해갖고 빵점 맞으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5월달 시험에는요, 제 친구한테 부탁을 했어요. 예, 내가 욕심 부리지 않는다. 너가 확실한 거 3개만 답을 날려라, 나한테. 그래서 제가 일단, 그래서 그 친구가 이렇게 또 딱 해서 제가 눈이 좋기 때문에 그 친구가 또 지구과학 문제를 3개를 알려줘가지고, 3개를 맞았죠. 3개를 맞았어요. 나머지 한 줄 그었는데, 뭐, 그러니까 뭐가 맞은지를 몰라요, 저는요. 한 줄 그어서 3개를 맞은 건지, 뭐, 걔가 제대로 된 건지, 뭐, 걔 불러준 거에도 뭐, 서로 경쟁끼리 뭐, 완벽히 불러줬다 볼 수는 없죠. 그러니까 하여튼 3개를 맞았어요. 와, 그때 그 지구학 선생님의 표정. 파이만 하면 되잖아. 하나도 안 하고 찍어가지고 3개 맞았네. 야, 죽고 싶더라고. 그때가 5월인데, 11월 그 시험 때까지. 얼마나 괴로워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괜찮잖아요. 지금, 아직 3월이잖아. 수학은 쉽다고. 지금 어디까지 온 거야? 여기 왜 그렇게 셌나? 여기 봐. 자, 그러면은, 집중. 3차 방식의 세근이, 우리 이래도 좋아. 여기 봐. 집중. 3차 방식의 세근이 A-A, A 플러스 T로 논다 이거야. 그래서 인터뷰를 해봤지. 왜 그러시나요? 전 세계적으로 했더니 사람들의 얘기를, 그래야 근거의 성계 세근의 합을 구하거나, 두 근씩 곱한 게 합을 구하거나, 세근의 곱을 구하면, 얘하고 얘가 가운데 보면 다르니까 편하다 이거야. 더해도 간편하고, 곱해도 간편하고. 무슨 양 있어요?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3차 방식이 있는데요. x의 3승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k 이퀄 0. 이런 3차 방식의 세근이, 이런 3차 세근이 이렇게 됐잖아요. 그럼 전세를 항상 이렇게 논다 이거야. 그러면은 삼국시대 초기나 고려시대 초기나 그렇게 나왔으면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그만큼 기초가 중요한 거예요. A도 근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A도 근. 다시 A도 근. A도 근. A도 근. 그리고 세근의 합은 무조건 3A죠. 그러니까 결국은 아무것도 필요 없죠. 3차 방식의 세근이 등차수를 이룰 때 그러면 세근의 합은 3A니까 세근의 합은 3A니까 놓지 말고 세근의 합은 3A니까 세근의 합이 3A, 세근의 합 마이너스 A 되니까 3이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A가 얼마가 나와요? 1. 근데 A도 근이라 했죠. 그럼 이 방식의 한 근이 1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여기다 X에다 1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된다? 성립한다. 그러니까 바로 나오죠. 벌써 떨지 않더라도. 그러면 여기다 1을 집어넣으니까 1-3 플러스 1-K는 0. 여기서 K 값은 답은 마이너스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구하는 방식 알겠어요? 그럼 묻겠어요. 3차 방식의 세근이 등차수를 이룬다. 세근의 합은 얼마예요? 3A예요. 무시양 있죠? 그리고 A도 근이죠. 뭐 됐으면 참 좋을 텐데 무시양 있지? 자, 문제 들어갑니다. 한 문제 풀고 쉬겠습니다. 어차피 시간 좀 늦은 거. 몇 번이죠? 74번. 마지막 문제예요. 74번은 2,K에서 Y는 X의 3승 시간 별로 안 걸려요. 마이너스 3X 플러스 1 이러한 3차 함수에다가 서로 다른 세 접선을 그을 수 있대요. 서로 다른 세 접선을 그을 수 있는데 그 접선이 3개 그을 수 있으니까 접점도 3개 나올 거 아니야? 그 접점의 X좌표가 등차수를 이룬다면 상수 K값 구하라. 문제 의미를 딱 알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접선으로 나가는 척하다가 결국 3차원의 세근이 등차수를 이룰 조건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는 2,K에서 서로 다른 세 접선 그을 수 있다 했죠. 서로 다른 세 접선 그을 수 있다는 건 2,K가 이런 3차 함수 밖에 있는 점이라는 얘기야. 그럼 선생님 어떻게 서로 다른 세 점을 과연 그을 수 있나요? 사실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된다. 그을 수 있으니까 지금 문제가 나왔겠지. 좋아, 굳이 보여주게. 여기서 이제 서로 다른 세 점, 이런 접선 그을 수 있지. 하나. 이런 접선 그을 수 있죠. 하나. 짠! 찡! 접했다. 무슨 양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접점의 X좌표가 이렇게 3개가 나온다. 근데 이 접점의 X좌표가 무슨 수를 이룬다? 등차수를 이룬다는 얘기야. 그림 그릴 것도 없다고 이거. 사실 그리기도 쑥스러워. 문제는 뭐냐? 일단 접점의 X좌표가 안 주어졌다는 거지. 이 문제 접점 X좌표 안 주어진 문제지. 접점 X, 너 가, 안녕. 접점 X좌표가 안 주어진 문제야. 그럼 접점 X좌표를 뭘로 넣는다? 알파로 넣고 푼다. 됐어요? 그럼 접점 Y좌표는
x가 알파일 때 그때 y값이니까 졸지 마! 알파의 3승 마이너스 3알파 플러스의 접점을. 기울기 어떻게 구한다? 접점 x 앞에 알파니까 주어진 식을 미분한 다음. 이 미분하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3인데 미분한 다음 x에다가 알파를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 기울기지. 그러니까 기울기는 3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돼. 그러면 일단 기울기와 접점의 좌표가 설정이 돼 있으니까 접점 x 앞으로 알파를 놓고 설정이 돼 있으니까 접선 방식 만들 수 있겠지. 자, 불러봐. y 마이너스 접점 y 좌표. 가자. 알파 3승 마이너스 3알파 플러스 1. 이퀄 기울기 3알파 제곱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여기 곱하기 x 마이너스 접점 x 좌표. 그리고 접선 구하라 문제 하니까 이거 정리하지 말래. 놔두고. 이 접선은 2,k에서 아까 그었다 그랬잖아. 2,k에서 그었다는 것은 여기 x하고 y 대신에 2하고 k를 집어넣으면 성립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y에다가 k를 집어넣고 x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성립한다. x에 2를 집어넣으면 성립한다. 이게 성립한다 이런 얘기야. 그럼 이게 여기에서 우리가 뭘 구할 수 있느냐? 이게 자세히 보니까 알파에 관한 3차 방식이잖아. 알파가 몇 개 나오겠어? 3개. 그 알파가 바로 접점 x 좌표잖아. 되겠어요? 그럼 그러면 여기서 이게 잘 봐야 될 텐데 k 갖고 와라 이거야. 전개하겠어요. k 마이너스 알파 3승 플러스 3알파 마이너스 1은 이렇게 하니까 마이너스 3알파의 3승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니까 플러스 6알파의 제곱 이렇게 하니까 플러스 3알파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죠. 귀엽네 그래도. 여기 3알파 죽고 되겠어요? 3알파 가고 그 다음에 어디론가 하나로 몰아야 되겠는데 네 여기 마이너스 3알파 3승 마이너스 알파 3승이 넘어가니까 2알파의 3승 틀리나 잘 보세요. 얘 저쪽으로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6알파의 제곱 그 다음 원래 있는 놈 k 상수 마이너스 6 넘어가니까 플러스 6이니까 플러스 5 이퀄 0 여기까지 처리되겠어요. 어때? 여기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얘기 끝났죠. 우리는 아주 벌써 심플하게 끝났지. 이게 알파가나 몇 차 방식이에요? 3차 방식.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을 그을 수 있다 그랬지? 그러니까 여기서 결국 이 알파가나 3차 방식으로부터 알파 값이 몇 개 나온다는 얘기야. 3개가 나올 텐데 이 3개가 차례로 무슨 수를 이룬다고요? 등차수를 이룬다. 그 말은 무슨 얘기야? 이 알파에 관한 3차 방식의 세근이 등차수를 이룰 때 이런 얘기지. 그러면 우리 무시하고 세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되겠지? 마이너스 a분의 b가 얼마야? 얼마예요? 그렇게 어려워요? 마이너스 a분의 b 얼마예요? 저 당황하고 있어요. 얼마예요? 3. 그럼 그게 세근의 합이 3이라는 얘기는 3a가 3이라는 얘기지. 3a가 3이면 a는 얼마야? 1. a가 1이라는 건 이 3차 방식 한근이 얼마다? 1. 그래서 k 갖고 와라. 한근이 되니까 1 집어넣으면 된다. 금방 끝나지. 1 집어넣어. 1 집어넣고. 됐어요? k! 마이너스 4 플러스 5 그러니까 플러스 1 이퀄 0. 무슨 양이있지? 그 k 값 얼마다? 마이너스야. 있잖아 답. 무슨 양이있죠? 문제 딱 주어지면 이건 어떤 패턴으로 푸는 거다. 딱 이게 원칙을 딱 정해놓고 있으면 돼요. 알겠어요? 네. 잠깐 쉬었다 계속하겠습니다.